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9월 11일 84회차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상단을 보시면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달 제공해드리는 급수별 적중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이 적중 예상 문제 플러스 총평 강의로 꼭 마지막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월 11일 시험은 어떠셨습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저의 느낌은요,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쉽지도 않은 기분이 좀 찜찜했어요. 이런 느낌? 쉬우면 아쉬워 라는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선생님 시험을 보고 나왔어요. 자, 비교할게요 여러분. 2020년이 시험이 좀 쉬웠어요. 그런데 2018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드리면요. 2018년과 2019년 진짜 어려웠어요. 거기에 비해서 2020년은 좀 쉬웠는데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18년과 19년만큼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법 플러스 해화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와닿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한다. 그러면 듣기 좀 쉽게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에서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해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쓰기 일부분과 이부분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또 기초가 약하신 분들과 어휘의 용법을 다양하게 익히지 못하셨다면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부들이 들어갈게요. 이번 2021년은 어법 플러스 해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념, 우리 한 권으로 합격하기 4급 교재를 가지고 확실하게 개념을 다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회화적인 요소는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됩니까? 고정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쌤이 매달 이렇게 총평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달에는 이런 어법적인 내용들이 좀 중요했습니다.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2021년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지도 않고 완전히 어렵지도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법 플러스 개념 플러스 해화적인 내용들까지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여러분 2개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꼭 HSK 시험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 해화적인 요소들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목적으로 선생님이 재미있는 대화문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강의는 시험을 보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욕심을 내서 표현으로 공부해서 그리고 이 표현을 암기해서 쓰기제 이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공부한다. 우리가 전반적인 중국어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총평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독해에서 나오면요. 듣기에 나와요. 독해에서 나오면요. 쓰기에 나와요. 듣기에 나오면요. 독해 쓰기에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영역에 나왔던 어휘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역시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자, 중요한 건 듣기 어떻게 공부하실래요, 여러분? 해커스 교재 보면 학교비책 듣기 1부분, 학교비책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학교비책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너무 내용이 방대해요. 그럼 항상 축약하자 그랬어요. 1부분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고요.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동작을 묻는 문제와 상태 상황. 이 4개만 가져가세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면 다른 영역은 다 커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듣기 2부분과 3부분 여러분 1부분 빼버리면 35문항이에요. 보세요.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항 나왔다고요? 31문항 나왔어요. 35문항 중에 31문항 나왔으면 어느 섹션을 공략해야 된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영역을 공략해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듣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트레이닝해. 이게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단어는 단어만 외우시면 의미 없어요. 표현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석박사 4급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수어실, 보실. 근데 그걸로만은 부족해요. 석사과정을 공부하다, 박사과정을 공부하다,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술목 구조를 묻는 동자에 관련된 문조를 써.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 박사 2년 차야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두, 보시 이런 내용들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페이는 뭐예요, 여러분? 동사로서 모시고 가다, 함께하다. 이번에 최근 며칠 후면 동창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까? 안 돼. 친척이 와서 나는 친척들과 같이 놀러 다녀야 돼 라고 했어요. 정답은 뭘까요? 베이친치. 요런 정답을 먼저 익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랜만에 나왔네요. 쏨이 나라 여러분 장사하다. 그런데 단쏨이가 나왔어요. 장사를 탄 이야기하다, 사업 이야기를 하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이야기할 거예요. 야, 단쏨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쌤이 정답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셨다면 내가 맞춘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내가 이런 표현들을 외워줘야 되겠다. 어휘 플러스 표현으로 가십시다. 자, 우리 1부분 한번 볼게요. 1부분 열문항인데요. 바꿔서 나오는 표현 거의 5개 나오고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불일치하는 게 5개 나와요. 그래서 5대5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맞는 거 3개, 틀린 거 3개 가지고 왔어요. 1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진짜 열심히 기억을 해서 제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모든 듣기는 두 번째 팁이죠. 듣기는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보기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당부드립니다. 바로 듣기 들어가시면 너무 어려우세요. 사고 공부하실 때. 그래서 독해 트레이닝 하고 나서 듣기 오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기를 항상 해석해 주셔야 돼요. 해석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시 한번 볼게요. 说话人后悔换了牙膏. 수로 먼저 잡으셔야 되겠죠. 해석을 할 때, 듣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쓰기 구조예요. 이 화자는요, 후회합니다. 무엇을 후회합니까? 换了牙膏, 치약을 교체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면 치약이란 말이 나올 거고요. 치약을 바꿨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의 심정, 태도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접근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보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这个牙膏的味道. 일단은 야가오 나왔어요. 일단은 치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这个牙膏的味道太奇怪了. 이거 저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奇怪이란 말은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치약 맛이 이상해. 그래서 4급에서는 奇怪, 해화성에서는 많이 쓰지만 4급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奇怪못 들었을 것 같아요. 这个牙膏的味道太奇怪了. 일단은 부정적인 색채. 이 치약의 맛이 너무 이상해요. 그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特别辣. 그래서 치과를 못 들어도 라가 있기 때문에 치약이 매울 수 있잖아요. 싸한 느낌 있잖아요. 치약이 매워요. 그래서 我实在是受不了. 내가 정말로 4급 필수 동사죠.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치과 수로 위주로 듣고 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이상한가요? 라 매워서요. 그래서 受不了 견딜 수 없대요. 下次再也不随便换牙膏了. 결론 나왔죠? 다음에는요. 再也不 다시는 절대 随便 마음대로 换牌子了. 여러분 换牙膏 보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문에서는 换牌子, 파이스가 상품이에요. 그래서 명품 같은 거는 5급에 나오는데 명판에다가 얼자 붙여서 명팔 이런 단어들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파이즈가 상표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함부로 절대 상표를 바꾸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마지막 딱 나오니까 치약 바꾼 거에 대한 화자의 태도 유추할 수 있으니까 再也不随便换牌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 맞죠? 일치불일치, 일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듣기 지문 스크랩 내용은요. 마치 독해처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 먼저 공부하고 오시면 듣기는 또 듣기의 스크랩 내용들을 독해처럼 끊어 읽고 수로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하니까 당연히 독해 실력도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안 읽어드리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 공부하고 나서 전체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지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치합니다. 이 화자는요. 치약 바꾼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네요. 后悔换了牙膏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실게요. 经常被表扬的孩子 해석하세요. 자주 칭찬을 받은 아이는요. 更自信,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듣기 제1부분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비난보다는 야단 질책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그래서 비난하다, 피핑 요 정도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신감이 강하다, 自信 이런 거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칭찬을 받은 아이가 더 자신감이 있대요. 그러면 맞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父母不应该经常批评孩子 해석하세요. 부모는 마땅히 자주 아이를 야단쳐서는 안 돼요. 而应该多肯定. 이 컨딩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컨딩 지금까지 알고 있는 품사는 부사로서 분명히일 거예요. 그런데 인정이에요. 확신이에요. 많이 인정해주고요. 多表扬 많이 칭찬해 주셔야만 합니다. 这样教育出来的孩子 이렇게 교육된 아이가 才会更自信. 네, 비로소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세 개의 단어만 들어보시면 됐겠죠. 不应该批评 나왔고요. 多肯定, 多表扬.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자주 칭찬을 받은 아이가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개의 단어 정리하셔야 돼요. 피핑, 컨딩이라는 단어 부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하다, 表扬까지 숙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이거 마지막 10번 문제였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万里长城 지명이 나왔어요. 유명한 장소 꼭 나오잖아요. 만리장성,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창청이라고 많이 읽는데 만리장성은요, 종장, 전체 길이가 이렇게 끊어 읽어줘야 돼요. 大于 2万里, 아마 大于 거의 5급 수준이에요. 뭐뭐보다 크다, 만리, 만리보다 전체 길이가 만리보다 큽니다. 즉 만리보다 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보기 너무 어려웠어요. 요런 섹션 너무 어려웠고요. 자, 지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청 예지ao 완리 장청. 장청은요, 만리장성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타 치우진 요도장. 이 만리장성이 도대체 요도장 얼마나 깁니까? 根据调查 조사에 따르면 历史上不同时段的长城 여러분 이거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역사상의 다른 시대의 만리장성은 종장 전체 길이가 约为 4万多里 정답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안 들렸을 것 같은데요. 대략 4만 리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는 여기서 실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전체 길이가 대략 유에는 따유의 대략입니다. 4만 리 정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다른 시대를 거치더라도 만리장성의 전체 길이는 4만 리 이상이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완리장성 만리장성은요, 实际上 여러분 이런 것들 远远超过万里 너무 중요했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유엔유엔은 아주 멀다라고 여기서는 해석해 주시면 안 돼요. 훨씬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만리장성은요, 훨씬 차오고 동사 나왔죠? 초과합니다. 얼마를 초과합니까? 2万리. 만리는 초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리보다는 크다. 만리보다는 훨씬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마 듣기 일부분에서 10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터인데 전체를 다 들으려고 이해했으면 안 됐고 유엔유엔超过 万里 요 정도만 들어도 그래 만리보다는 크다라고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일치함을 판단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치함을 판단하는 문제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어요. 자, 우리 불일치함을 한번 보실까요? 说话人用了3天 끊어읽기 하셔야 돼요. 3일을 사용해서 잘 완성, 그제서야 완성했습니다. 全部任务, 전부의 임무, 모든 임무를
3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끝냈습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3일 주의하세요. 시간에 관련된 문제네. 저는 항상 문제 보면 시간 나왔네. 3일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됐을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最近工作任务中 요즘에 업무량이 너무 무겁다,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所以一上班我就列了个计划. 여러분 아마 이거 안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쌤도 업무가 많을 때 딱 하고 놓으면 포스트에다가 하루 일정을 딱딱딱 적어놔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탁탁탁 체크하거든요. 그러면 왠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AGOB, 이번 달에는 EAGOB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출근하자마자 바로 리에러거计划, 계획을 나열합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提醒自己先完成重点任务. 내가 자기 자신이 먼저 중요한 임무를 먼저 완성해야 됨을 뭐한다? 디싱,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써 내려가면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중요한 업무를 완성해야 되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本来以为需要3天才能完成的工作 이외에는 반대 생각이었죠. 뭐뭐인 줄 알았는데 뭐인 줄 알았는데요. 3일이란 시간이 걸려야지만이 잘 완成的工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그 뒤에 거 들어보셨으면 됐겠죠. 竟然一天끝. 一天딱 나오는 순간 3일 아니야. 1일이요. 하루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뜻밖의 一天 하루 만에 치우 全部做完了. 전부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종종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치우 요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요런 부사 신경 쓰지 마세요. 듣기는 요런 부사 쓸데없는 걸 듣는 영역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중요한 키워드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치우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기도 하겠지만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중요한 여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로 위주로 내가 너무 일이 바빠서 무겁다, 바빠서 업무가 많다. 그래서 딱 출근하면 나열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중요한 업무 먼저 완성하도록 일깨워주고 생각하고 원래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임무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안 필요 중요한 키워드 그렇게 많지 않아요. 竟然 나왔잖아요. 뜻밖의 一天 하루 만에 做完了 다 했어. 하루. 그래서 보기에 시간에 관련된 문제니까 3天이 아니라 2天이기 때문에 불일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용이하게 시험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모든 내용들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키워드만 잡고 일단은 우리는 시험을 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효과적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문제야 3天 아니고 2天이었어 라고 가볍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키워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읽는 연습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다인지 새로운 프린터기예요. 새로운 프린터기가 很容易污染环境 먼저 술목 잡으셔야 되겠죠. 환경을 더 쉽게 오염시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언급이 될까요? 신다인지가 언급이 될 거예요. 새로운 프린터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죠. 가볼까요? 由于使用了新材料和新技术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公司新推出的打印机 推出 우리 사급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출시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프린터기. 그래서 프린터기에 대해서 새로운 프린터기가 새로운 재료를 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는데 내가 앞에 거 못 들었어. 버리고 투이추도 안 들어도 돼. 근데 이 다인지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보단 뒤에 거에 더 집중해서 不仅更小 더 작아졌고요. 更轻 더 가벼워졌고요. 그 다음에 打印速度更快 이거 프린트하는 속도도 더 빨라졌고요. 작아졌고 가벼워졌고 하지만 인프린트 할 수 있는 속도는 더 빨라졌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而且还更 여러분 요 단어 环保 环保가 친환경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호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환경을 더 쉽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어. 환bảo 마지막에 이 단어만 들었어도 충분히 이해는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어떤 대상 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물에 대한 즉 크게 보자면 상태 상황에 대해서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更小,更轻,速度快,环保 이렇게 성어를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说话人迟到了5分钟. 그러면 첫 번째, 지각을 했냐? 두 번째는 지각을 했는데 몇 분,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가 5분을 지각을 했대요. 그럼 지각한 여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早上我起床的时候,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已经7点50了. 벌써 7시 50분이 되었어요. 중국은 8시에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来不及刷牙洗脸. 사실 이 문제를 들을 때 이런 제셔를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4급 공부하시면서 来不及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필수 동사. 상반되는 어휘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来得及,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다. 来不及,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늦었다. 무엇을 하기에 늦었을까요? 쏴야 양치하거나 시리엔 얼굴을 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直接穿上衣服 바로 옷만 입고 就跑来教室了 바로 교실에 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내용을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냐? 差点迟到了 하마터면 迟到了 지각을 할 뻔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迟到를 들었기 때문에 일치라고 판단하거든요. 함정적인 문제예요. 差一点,差点 사이에 이 생략됐어요. 差点이라는 부사의 의미를 알았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뭐뭐 할 뻔했어? 가로쳐서 다행히 뭐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差点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지각 안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뭘로?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매 회차 시험마다 듣기 일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듣기 일부분이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독해를 먼저 하고 지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오시면 듣기 일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반해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언더 섹션들을 훈련해야 되겠다. 2, 3부분은 동작, 상태, 특히 상태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제 시험 보면 여러분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지금 정답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디를 갔는데 어땠어? 괜찮았어. 근데 다만 좀 길이 복잡하더라. 그래서 길이 복잡하다, 路太复杂 이런 어휘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겨울방학에 돌아왔는데 중국어 많이 이렇게 유창해진 거예요. 그래서 와, 너 노력 꽤 했네 라고 하니까 나 하루에 4시간 이상 겨울방학에 공부했어. 여기서 중요한 수목이 있습니다. 꽁푸는 뭐예요? 무술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시아 꽁푸 술목구조로서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시아러 부셔 꽁푸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고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무엇을 했다? 学中文 중국어를 열심히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했다는 대화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 공부 요 정도는 꼭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 언어도 쉽고 그 다음에 전공 지식의 그런 표현도 없고 아주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롱이 리지에 이런 게 정답으로 선택될 수 있었고요. 자, 초콜릿 비스킷을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이거 내가 만든 건데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여자애가 너무 맛있겠다. 그런데 나 지금 나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 못 먹어 이랬어요.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답 쉽게 잡아보실 수 있었겠죠? 减肥 저라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하다 减肥 이런 거 나왔고요. 자, 영화를 보는데 신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엔유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에 관한 못 보던 배우들인데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 그래서 이러한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연기력을 뭐라고 할까요? 연지, 연기력이 좋습니다. 연기가 훌륭합니다. 연지 하오 이런 정답을 바로 잡아보실 수 있으면 됐고요. 자, 딸아이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컸나 봐요. 항상 계속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빠가 병원을 주말에 좀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딸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眼睛看不清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眼睛看不清 요렇게 정답을 선택해 주셨으면 됐고요. 자, 하나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이 다리 굉장히 유명하다. 20년 전에 세워졌는데 상도 받은 적이 있고 TV에도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 가지고 왔습니다. 상을 받은 적이 있다. 获过奖 요런 표현을 외워주셔야 돼요. 获过奖, 获过奖.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평을 보시면서 자꾸만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내뱉는 연습들을 하시는 것이 시험을 준비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상을 탄 적이 있다. 获过奖입니다. 자, 친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기도 하고 호포. 그래서 굉장히 유머러스하대요. 그래서 요모, 조금 이따 쌤이 요모에 관련해서 재밌는 표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유머러스하다, 요모 일단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들었으면 정답을 잡아보실 수 있는 좀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자, 오늘 산책 갈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나 안 갈 거야. 왜? 어제 밤 저녁에 계속 꿈을 꿨어. 做了一晚上的梦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라고 했어요. 여자의 상태는요. 계속 꿈을 꿨어 이런 것들요. 꿈을 꾸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많이 나왔고 2021년 상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꿈을 꾸다. 一直做梦,做梦 이런 단어들을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원래는 운동선수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키가 표준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바꿨습니다. 정답 뭐예요? 改变了理想 이런 정답을 바로바로 쉽게 선택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한 회사 동료가 능력이 있어요. 일도 잘하고 세심하게 잘하는데 다른 업무가 있어서 이거 아마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거야. 그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요.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其他任务 이렇게요. 정답을 잡아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와우. 몇백 대 몇으로 어떻게 했어요? 면접에 통과했어요. 应聘成功了 라고 했어요. 와, 진짜 경쟁이 심했겠죠? 이런 것들요. 경쟁이 심하다. 竞争大, 竞争大 이런 단어들은 못 써도 되지만 竞争 딱 보고 이거 경쟁이구나. 보기에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보기의 정답이에요. 1순위로 보기를 해석하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竞争 이런 단어도 외워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부모님은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 요소에 의해서 저의 기준이 낮추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왜 걱정을 하십니까? 메이지의 혼 단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 여자는 이런 외부의 환경 요소가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낮추다. 이런 단어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단문. 그래서 단문은 똑같이 언급되는 데 비해서 절대적으로 상태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기의 지문이 기니까 그것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어렵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낮추다, 지향띠, 표준 기준을 낮추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는 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담배꽁초가 시험에 나왔어요. 담배꽁초. 이거 여러분들 몰랐을 텐데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야 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옌더고요. 저는 북방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자 많이 붙여줍니다. 옌털, 옌털, 옌털 이렇게 들고 쓰고요. 옌터.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되게 많이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을 파는 젊은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한 거예요. 담배꽁초 10개 가지고 오면 커피를 한 잔 바꿔준대요. 그럼 저라도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함부로 그 뒤에 함부로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더라. 환경을 보호하게 되더라.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10개의 담배꽁초 옌더를 가지고 가면 무엇으로 해줍니까? 그래서 환 카페 이런 거 정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경극을 보러 갔어요. 미리 공연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자리가 만석이었고요. 그 멋진 공연이 나를 매료시켰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연은 어땠나요? 사극필수, 어휘, 징차이 이런 거 정답으로 바로바로 잡아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시험 보시는 것 같으세요? 아, 맞아. 나는 이거 정답 안 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총평 강의에서 특기에서 강조해드리는 어휘들은 다시 한번 써머리를 하고 가보시면 좋겠네요. 자, 듣기 여러분 다 들으실래요? 아니죠.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것들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듣기 전체 내용 다 들을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록 위주로 핵심 키워드 잡는 연습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은 반드시 사급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런 어휘들을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반드시 읽는 연습들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사급 시작할 때 쓰기에서 배우가 나와요. 배우 한번 읽어봐요 라고 하면 옌유엔 이렇게 읽어요. 옌유엔이라고 나의 발음이 틀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옌유엔 나왔잖아요. 옌유엔이라고 읽어야지만이 비로소 옌유엔이 나오고 아 이게 들으면서 배우라는 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중국어는 그래서 성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공부할 때 정확한 성조와 발음을 익히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어만 열심히 외웠다? 아니요. 하나를 외우더라도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외워서 듣기에 들려야 돼요. 그것들을 우리는 트레이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어들 읽을 때 성조, 발음 무시하면 안 돼요. 좀 더 신경 써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을 때 그 단어들이 귀에 들리고 들렸을 때 내가 의미를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큰 소리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독해 기본적으로 나오는 품사가 있죠. 동사, 명사, 형용사. 이 독해 제1부분의 어휘는요. 쓰기 제2부분과 또 같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위주로 외우시고요. 이번 2021년에는 뭐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부사, 뿐만 아니라 양사 등이 혹은 접속사 혹은 대명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시험에는 어떤 어휘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휘 먼저 체크해 보실까요? 내가 이런 발음들을 먼저 알고 하셔야 돼요. 동사 인사다, 다자후 이런 거 꼭 외우세요. 이렇게 독해 제1부분에 나오면 이 부분에 나오기 쉽다. 쓰기 제2부분에 장문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꼭 외우셔야 돼요. 인사다, 다자후. 그 다음에 제공하다, 티공은 쓰기 제2부분에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역시 쓰기 제2부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 중이다, 짠신 여기까지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나옵니다. 우정은요, 요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이 나오고 다음 달이나 하반기에 건배하고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깐배. 그래서 우정을 위해서 건배하자 등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딱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요이는 요이에 관련된 명사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동사로서 건배하다와 관련된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원인, 제시어 많이 나오죠. 유엔인, 그리고 팩스도 주의하십시다. 이렇게 나오면 쓰기 제2부분에 장문하는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팩스는요,传真 여기까지 명사. 그래서 동사 3개, 명사 3개, 그리고 형용사 2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절 형용사 나왔네요. 비다, 콩, 그래서 빈봉투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콩신펑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깊은 이해, 深的了解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절 형용사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사 나옵니다. 총신, 샘 총평 강의 보면 총신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강조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꼭 일단은 쓰기 제2부분에도 나올 수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꼭 외워보시면 되겠고 해커스 교재에 보면 우리 대명사에 나옵니다. 그 중에 치종은 절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빈칸이 중간에 있어야 돼. 빈칸의 위치를 보고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는 이런 거에서 좀 먼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휘들 꼭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생각할 때 독해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번 2021년 보니까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요. 근데 다행히 독해를 문제를 시험을 보고 나면 학생들의 후기가 보면 해커스 교재가 시험보다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보시면 훨씬 우리 교재보다 점수가 많이 나오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후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문제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난이도 상중하 골고루 있기 때문에 10개 중에 어려운 거 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7개에서 8개 정도는 맞춰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접속사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문맥상의 흐름이에요. 논리적인 사고 이런 거 위주로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해커스 교재로 문제 많이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도 마찬가지예요. 독해제 3부분 20문항에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내가 쌤 180점 합격만 하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어휘 많이 외우세요. 하지만 독해제 3부분을 많이 풀라고 강조를 해드려요. 어휘를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독해제 3부분 가면 하루에 3문항 정도 5문항 정도 풀면 외워야 될 어휘들이 나오잖아요. 문제를 풀면 또 어휘가 또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문제를 독해제 3부분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다른 듣기는 독해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쓰기는 구조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독해는 조그만 어휘 알아도 내가 수어가 뭔지만 조금 알아도 문제 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쌤 저는 180점만 있으면 돼요. 빨리 합격해요.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독해제 3부분을 충분히 트레이닝한다. 이게 단기간 빨리 시험을 볼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독해제 3부분을 집중해서 트레이닝 하시고 점수 올려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주제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커스 교재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 그럼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철저한 시간 배분입니다. 이제 현강으로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수업을 끝나고 나면 꼭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시험을 봐요. 그럼 일부분은 듣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독해는 어떻고 쓰기가 어떤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력을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해드리는데 독해의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면 어휘가 부족해서 아예 문제를 못 풀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휘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독해는 정독이 아닙니다. 속독으로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술어 잡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트레이닝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음 달에 시험을 볼 거예요 라고 한다면 하루에 3개도 좋고요. 5개도 좋고요. 최소한 나의 능력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문항수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풀어보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독해 문제 풀 때 무조건 역시 뭐 하셔야 될까요?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듣기 들립니다. 독해와 듣기는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될 영역입니다. 다음 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을 비교해보면 8월에는 동사 수러문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열문항. 특수문형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빼이자문, 비교문, 존연문, 특수문형 3문항 나왔고 형용사 수러문 역시 나오지 않았고요. 동사 수러문에 관련된 문제가 7문항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사 수러문이라고 하면 이제 느낌 오죠.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제일 많이 나왔겠구나. 역시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 쓰기제 이 부분에서는요. 너무 쉬웠어요. 잃어버리다, 띄우 요 정도는 반드시 작문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학생들 어려웠대요. 어려운 건 아니고 생소했어요. 지난달에는 데이트하는 거 나왔었거든요. 유에 호이 이거 나왔었는데 항상 새로운 게 나오네요. 이거는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커리엔 우리 해커스 교재에서는 듣기에 나와요. 불쌍하다. 한 마리의 고양이가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어요. 커리엔 그림 가지고 왔고 쌤이 자 초항은요. 이 초항은 지금까지 항상 창문을 닦는 그림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열려져 있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쌤 닦는 그림이 아니라서 좀 당황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내가 좀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더더욱 많이 들더라고요. 창문입니다. 일단은 창문 단어는 쉽지만 그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방시ang 선생님 부교재에 있었어요. 방향입니다. 한 여자가 방향을 저렇게 가르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 방향 이런 거 나왔고 사급 필수 동사 차가 막히다 두처. 제가 봤을 때 띄우 동사 두처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향도 명사지만 배웠을 때 이 두 개가 조금 생소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만드셨습니까? 자, 제가 만든 문장 좀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문장 성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사극 공부할 때 저는 쌤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좋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빨리 중국어 실력을 좀 향상시킬 때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어의 어순의 개념. 그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작문할 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께서 나중에 회화 말할 때도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개념 잡기가 어렵지만 싫지만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자꾸만 교재를 반복 학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해커스 교재의 합격비책 1번부터 13번 우리 문장 성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최소 5회도 가라 그래요. 많이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내가 5회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 계속 될 때까지. 그게 되면 시작이 탄탄하면 나중에 독해 훅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다소 사극을 공부할 때 기초가 약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비책 1번부터 13번까지 우리 문장 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간다. 이런 개념.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은 단어 하나를 봐요. 이 덩어리를 해석하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문장상의 역할로 들어가.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 취 성조가 달라요. 가서 취하다 가지고 오다. 무엇을요? 덩지팔. 가서 탑승권을 취합니다. 어쨌든 연동 구조예요. 그러면 수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이는 부사니까 당연히 수로 앞에 넣어주면 되겠고 판단 여부, 취를 연동 구조로 봐야 되냐 아니면 진정한 수로가 있냐를 보셔야 돼요.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라이더지 나오잖아요. 라이더지 8월에 시험에 나왔어요. 现在出发还来得及吗? 그때는 수러. 단독인 수러. 지금 출발해도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나왔고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거. 자, 요거 해커스 독해에 적중했어요. 뭐뭐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로 나와요. 그래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로서 수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목적어가 어떤 형태예요? 명사, 대명사가 목적어가 나오면 쉬워요. 그런데 목적어가 뭐 덩지, 바이라는 연동 구조도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기 싫어하세요. 목적어 이런 거 싫어해서 해석만 하면 돼요. 해석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문장 구조를 조금 익히자. 그럼 중국어 공부가 좀 나름 재밌고 효과적으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누구 있어요? 我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어요. 还没来得及 당연히 may 앞에 부사 딱 들어가야 되겠죠. 아직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어요. 수러는 来得及 그 이하가 뭐예요? 목적어. 가서 탑승권을 가지고 올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답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我还没来得及去取登机牌 요 정도 나왔던 어휘들은 기출 단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듣기에 라이브오지 나왔죠?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다. 라이더지 꼭 암기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오호이는 뭐죠? 부사, 조동사. 그럼 당연히 수로 앞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마마 只要坐船 보세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제도 좀 나오네요. 뭐뭐 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只要는 누구와 연결됩니까? 지오. 요렇게 연결되는데 뭐 몰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坐船 수로 딱 나왔습니다. 엄마가 뭐만 하면요. 배만 타시면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어떤 동사 나와야 될까요? 연결되는 동사 누구 있습니까? 주에더. 뭐뭐라고 느낍니다. 당연히 느낄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동사 앞에 뭐 들어갑니까? 호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라고 느낄까요? 여러분 주에더 역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이거든요. 그래서 터비의 난소 괴롭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뭐만 하면 배만 타시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에더를 수로로 보고 그 뒤에 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수로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정답 뭡니까? 只要 A, G, O, B 접속사 나왔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했어요. 배만 타면
마마 只要坐船 뭐한다? 두 번째 동사 느낄 것입니다. 뭐라고 느낍니까? 특별히 괴롭다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읽어보세요. 妈妈只要坐船就会觉得特别难受 이렇게요. 그래서 어느 것이 수로 첫 번째 수로고 두 번째 수로고 두 번째 수로에 대한 목적어까지 해석보다는 문장 성분을 빨리빨리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시양 날날 저 이거 꼭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를 향하여예요. 근데 수로가 뭐예요? 바오정이에요. 자, 여러분 바오정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약속합니다. 1인칭 주어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성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장하다가 일단은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수러인 것을 인지를 하고 누가 누구에게 보장합니까? 1인칭 주어일 때는 누구에게 보장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칭이 바뀌었어요. 손녀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당연히 손녀가 약속을 하는데 누구에게 약속해요? 개사구거든요. 개사구 당연히 첫 번째 역할은 문장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고 역할을 보고 개사가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를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약속합니까? 어정한 긴 목적을 가질 수 있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취 웨이시엔 어디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취 가지 않습니다. 웨이시엔 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위험한 곳에 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주어는요. 순위, 손녀가요. 할머니에게 개사구 부사어로 쓰였고 수로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 나왔어요. 바오정은 무조건 1인칭 주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누가 누구에게 약속합니다. 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무엇을 약속합니까? 목적어가 술, 목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게 중요하죠. 목적어의 형태예요. 위험한 곳에 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형태를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바로바로 나오면 훨씬 빨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순위, 向奶奶保证不去危险的地方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여러분 게이는 두 개의 목적을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문제에 따라 하나만 있으면 하나 취할 수 있고 문제에 따라 목적어 두 개 나왔어? 그럼 두 개 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일단은 사람 목적어 나왔어요. 그에게 주었습니다. 라오시더 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很大的信心, 신신 자신감. 아주 큰 자신감. 그럼 뭐가요? 구리. 여기서 구리는 동사입니까? 아니죠.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미 A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구리는 더 이상 동사로 쓰이지 않았어. 명사가 필요해. 이런 게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격려가 이 구리는 어떻게도 많이 나오냐면 지지하다, 질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지지와 격려가 누구예요? 그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목적어, 이 자신감은 사물 목적으로서 목적어 자리에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의 격려가 老师的鼓励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이하가 목적어. 그런데 사람 목적어 타, 그 다음에 무엇을요? 很大的信心 사물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격려가 老师的鼓励给了他很大的信心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로의 역할을 잘 잡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도 쌤이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더가 나오면 더라고 읽혀야 되냐 아니면 조동사로서 데이라고 읽혀야 되냐 요것만 봤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역할을 보셔야 돼요. 자,父亲, 아버지가 오늘 쌤이 EAGOP 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상반지우 리엘러지화처럼. 그러면 이 당시야 눕기만 하면 지우 바로 뭐 한다고요? 수의저 여기까지는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수의저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문장 성분입니다. 잠들었다. 결과 뭐예요? 수의저. 그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잠이 들었다. 수의저. 지어. 요렇게요. 그러면 EA 지우 당연히 연결해 주셔야 돼요. EA 지우 때문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가 눕자마자 저는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이 당샤 지오睡着了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당샤 지오 睡着觉了 그럼 두 개 연결했죠. 그러면 뭐예요? 쿠운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요 더는 정도보어. 그리고 그 뒤에는 정도보어를 쓸 수 있는 형태. 눕자마자 잠들어 버렸어. 뭐 한 정도가 졸린 정도가. 요런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가 독해와 그리고 듣기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쓰기에도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복잡한 정도보어의 형태. 너무 중요하죠. 이번 2021년에 보니까 보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졸리셔서 쿤다. 눕자마자 잠드셨어요. 이렇게요. 父亲困得一躺下就睡着了 혹은 목적어 놓고 싶다면 睡着觉了 이런 것들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제시어를 봤는데 睡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제시어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조합을 해서 문장 성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잡아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1부분이었어요. 자, 1부분에 빼이자 문의 특수문형 나오고 빼이하고 비교부는 좀 많이 쉬웠어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쓰기에 딱 첫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했어요. 한 번은 나온 적이 없던 문형이거든요. 자, 요거는 나옵니다. 일단은 볼게요. 동비엔, 선생님 뭐 동쪽, 그죠? 레스토랑. 그럼 이거 딱 조합해봐요. 레스토랑 동쪽에,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차오시. 술 먹다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딱 나오면 여러분 뭐예요? 조연문이에요. 요가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고 슈퍼, 어느 슈퍼예요. 그럼 당연히 주어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장소가 나오잖아요. 선생님 별로 어려운 거 없네. 맞아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항상 여기까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레스토랑 동쪽에 슈퍼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이 꽁리 1kg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꽁리를 어디다 넣어줘야지? 되게 당황하셨죠? 맞아요, 쌤 이거. 그럼 당연히 어디예요? 주어는 장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레스토랑 동쪽 1m에 슈퍼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시험 끝났는데 쌤, 이 꽁리가 먼저예요? 똥비엔이 먼저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1m 동쪽 아니잖아요. 레스토랑 동쪽 1m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조년문이었어요, 사실은. 조년문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거예요. 餐厅东边1公里有个超市. 좀 생소했어. 한 번도 2公里 이런 표현들이 조년문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요거 자체만 장소를 나타낼 수 있었는데 요런 것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나온 문형이에요. 餐厅东边1公里有个超市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뭐예요? 빼이자 나오죠. 그럼 빼이자 구문 빼이 누군가에 의해서 동사 잡아보세요. 들고 가져버렸다 나왔네요. 그럼 뭐가요? 盒子里的 떠났으니까 명사. 명사 누구 있습니까? 초콜릿 딱 넣어주고 빼이자는 주어가 당하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상자 안에 초콜릿이 빼이 누군가에 의해서 행위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답 바로 잡아보실 수 있었네요. 이번에 빼이자 구문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盒子里的巧克力被弟弟拿走了. 상자 안에 초콜릿이 남동생에 의해서 들고 가져버렸습니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빼이자 구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특수문형에서 비교문 나왔습니다. 저쪽보다, 옆보다 비 방비에 꼬이 나왔어요. 비싸다. 그러면 비 나오면 기본 개념. 어순을 잡으셔야 되겠죠. 주어, 비, 비교 대상, 수어, 기타 성분. 그러면 꼬이 비싼데 그 뒤에 결과 기타 성분이 뭐예요? 2배. 한국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많이 틀리시거든요. 한국어로 생각해서. 비싼데 그 결과 몇 배? 1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주어는 뭡니까? 나리더 지하주. 여러분 지하주 몰랐죠? 가구예요. 그런데 지하주 몰라도 그곳의 그 뭔가는 옆보다 1배 비싸다. 요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다 풀고 나서 이런 총평 강의를 통해서 지하주의가 가구구나. 요런 게 쌤 생각했을 때 2022년에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해화상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요. 지금까지 샤파 나오거든요.
징즈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것을 아울러서 얘기하는 가구, 지하주 이런 것들요. 그래서 못 써도 되지만 한자는 보고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가구가 这里的家具 옆보다 旁边 하면 비싸요. 贵 2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贵 대신에 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싸다, 便宜 2배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 달 쓰기 어순 배열 문제 그래요.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데 중간인데 헷갈리는 그 몇 개의 단어가 있었더라고요. 그것들을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시험을 보신다면 그 포인트 때문에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왜? 쓰기제 일부분은 부분 점수가 없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쓰기제 2부분은요.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림이 나와도 쓰기를 앞에 걸 잘 봐서 중요한 어순을 딱 내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 표현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정답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묘사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좀 하십시다. 정답을 외우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그림들의 다양한 문형과 다양한 어휘를 써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트레이닝 좀 하자고요. 자, 이거 보세요. 아,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아이가 힘이 없었어요. 고양인데 귀엽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가지고 왔냐면 이거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번 최근 들어 심지어 뭐뭐조차도라는 문형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지어 뭐뭐조차도 리엔에이 또비 리엔에이 예비. 그래서 움직일 힘조차도 괜찮죠. 시험에 쓰기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응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대상이에요. 1, 2급에 자주 나오는 어휘인데요. 강아지, 고양이, 이번에 호랑이도 독해 나왔었거든요. 호랑이, 판다. 요 정도는 한자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 나왔어요. 고양이는 한 마리, 두 마리로 세니까 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고양이가요. 这只小猫 움직일 힘조차도 들어가 보세요. 联动的힘, 力气에 없게 되었어요. 没有了 이거예요. 진정한 수로 没有예요. 이런 특수 문형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움직일 힘조차도 리에는 명사를 강조합니다. 움직일 힘조차도 联动的力气에 없어요. 没有了 그래서 진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挺可怜的,太可怜了. 그럼 여러분들 마음 해당하는 정도부사는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기출, 최근에 나왔던 기출이나 이런 문형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자. 괜찮아요, 여러분? 这只小猫联动的力气也没有了,挺可怜的. 아, 쌤 나도 이런 거 빨리 하고 싶은데 조금씩 어순을, 문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가엾다, 可怜이었어요. 이런 거 쌤이 작문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窗户, 창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쌤이 집에 갔는데 문하고 창문하고 다 열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는 발견했어. 我发现. 그죠? 뭘요? 家里的门和窗户都 열려져 있네. 开着. 그래서 이거는 쌤이 왜 가지고 왔냐면 门开着, 窗户也开着. 자동 발사 2탄에 나온 예문이에요. 이걸 좀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发现만 넣었어요. 나는 발견했어. 家里的门和窗户都开着. 집에 있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집에 창문과 문이 모두 열려져 있네.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결과의 지속, 상황의 지속에 동사 뒤에 주어를 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는 이거 좀 작문을 잘 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보고 나서 이게 좀 이렇게 뭘 써야 될지 생각이 안 났어요 라고 당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发现 안 적어도 되고 家里的门和窗户都开着. 괜찮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어는 쉬웠어요. 창문,窗户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方向. 누군가가 여자가 남자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이 방향은 저는 여러분에게 드렸던 예문이 우리는 반드시 정확한 방향을 찾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다, 正确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남자의 입장으로
내가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없어서요. 괜찮지? 我找不到正确的方向. 그래서 方向이 나오면 적어도 정확하다. 요런 어휘들은 써줘야 되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했어요. 내가 정확한 방향을 찾지 못해서 我找不到正确的方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有人 저에게 알려줬어요. 게이처럼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거든요. 저에게 알려줬어요. 뭘요? 어떻게 가는지를 怎么走 어떻게 가는지를 그렇게요. 有人告诉我怎么走. 자, 그러면 앞에서 내가 길을 잃었어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我迷路了. 그래서 어떻게 해요? 有人告诉我 어떻게? 정확한 방향, 正确的方向. 요렇게도. 그래서 정확한 답은 없지만 方向이 나오면 정확하다. 그 다음에 찾다. 요런 어휘들을 요구하는 문제니까 요런 것들 좀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5개의 그림이 나왔을 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표현을 좀 적어보세요. 내가 앞에서 학교 피치 1번부터 13번까지 외웠던 문형을 활용해서 어휘든 그리고 문형이든 이런 것들 다양하게 써보시면 분명히 좋은 점수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쌤, 여러분 180점이잖아요. 그러면 독해제 3부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쌤 나는 어순배워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요 쓰기체 이 부분 한 문항당 80점이에요. 8호 40, 40점이에요. 점수 일단 100점이 너무 높고요. 부은 점수 있어요. 그래서 180점만 나는 받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독해제 3부분 그리고 쓰기제 2부분 장문할 수 있도록 계속 트레이닝 하자 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좋은 점수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희망적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많이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문장 외웠던 것들을 응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순, 어법,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은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좀 하십시다.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듣기 들을 때 항상 듣기는요. 여러분 어떠셔요? 시험 문제 풀기에 정신 없잖아요. 근데 종종 듣기를 풀다 보면 빵 터지는 그런 게 있어요. 재밌는 표현. 오늘도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어요. 쌤 생각했을 때. 자,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너 예쁘게 입었는데 데이트가 이랬어. 그러니까 야 농담하지 마. 나 지금 중요한 손님 만나러 가. 사업 얘기하러 가. 이런다고. 나가지고 장난치지 마. 나가지고 농담하지 마.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비에 카이워 완셔. 이거 옛날에는 중국에서 나가지고 장난치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쓰는 거죠. 비에 카이워 완셔. 이런 걸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나가지고 농담하지 마라. 비에 카이워 완셔. 비에 카이워 완셔. 비에 카이워 완셔. 그래서 사극 공부하면 당연히 이런 해화적인 표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하자는 거죠. 합격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재밌게 배워서 회화 실력까지 향상시키자. 오쌤의 바람이에요. 나가지고 농담 좀 하지 마. 비에 카이워 완샤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아까 친구가 이오모 유머러스하다 그랬잖아요. 저 진짜 이 대목에서는 빵 터졌어요. 유머러스한데 어느 정도냐면 배에 우스갯소리를 한득 가지고 있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언어란 참 대단해. 요이肚子的笑话 너무 재밌지 않아요? 他有一肚子的笑话 재밌는 사람한테 他有一肚子的笑话 그는 백 한 가득히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 이거 저 빵 터졌어요. 만약에 이번 달 시험 보셨던 분들은 나는 전혀 못 들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他有一肚子的笑话 이기 때문에 유머러스하다, 이오모 이렇게 정답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사람을 묘사할 때 이런 농담적인 장난스러운 표현들까지 활용해 보시라고 오늘 듣기에서 나왔던 거 좀 기억날 만한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기초가 탄탄하셔야지만이 시험을 볼 때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발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발음 못 읽고 성조 제대로 못 읽고 중국어의 문형 모르는데 사급 절대로 공부 못하세요. 그래서 1, 2탄 좀 익혀서 중국어의 기본적인 정확한 성조와 발음, 문형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고 4급은 반드시 어떻게 쓰기 너무 중요해요.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자. 그리고 독해, 어휘 암기하자. 그리고 독해와 듣기 같이 가자.
요렇게 하면 꼭 한 달만 합격하실 수 있어요. 요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쌤 저는요 진짜 중국어 잘하고 싶어요. 빨리 잘 익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00개 단어장이 너무 좋아요. 시험 적중률도 높고 회화에서 사용되는 표현들도 아까 쌤이 가르쳤던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어장도 너무 좋으니까 활용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시험 보시기 전에 좋은 예문과 실전 문제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현강에서는 선생님 부교재 A2권과 2권이 있고 우리 인강에서는 10일 완성 쓰기가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이 강의를 통해서 시험 문제 패턴과 그리고 좋은 문장들을 외워서 가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좋은 문장을 베이스로 해서 그림이 바뀌어서 나왔을 때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단기간에 사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팁까지 알려드리고 싶고요. 선생님은 다음 달에도 우리 10월 17일 일요일날 총평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시 이번 달에도 사람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HSK 시험센터에서 해커스 고사장 지정하셔서 해커스에서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남은 시험 10월, 11월, 12월 내가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시험 응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회화 공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커스에서 단기간 2021년 지금 딱 3개월 남았거든요. 여러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목표 한번 잡아보시죠. 내가 기초 완성하고 4급 합격해보겠다. 오쌤이랑 같이 가실게요. 오늘 총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